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 우리는 그래도 취업보다는 진학을 해야지,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제일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 대학을 가야 그래도 사람 노릇하지, 성공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걸 꺾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특성화고에서 과연 취업만 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해서 취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학을 한 그런 케이스를 발굴해냈습니다. 발굴해냈더니 대략 42명의 학생이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학을 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수치화시켜서 봤더니 한양대 2명, 중앙대 6명, 경희대 6명, 단국대 1명, 동국대 3명,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2명의 학생이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어떻게 갔나 봤더니 이제 이 재직자 특별전형이라고 부릅니다. 대학에서 재직자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현장 실무 경험, 다시 말해서 고용보험이 3년 이상이 된다면 그 3년의 기준은 내가 이 대학에 입학을 하는, 예를 들면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3년 이상 들어있는 친구라면 현장 실무 경력 3년을 갖고 수능은 보지 않고요. 오로지 자소서와 그 다음에 면접만으로 학생 또는 생활기록부만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생활기록부만으로 보는 서류 전형만으로도 되는 데가 있고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뽑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그 전형만으로 이러한 서울에 있는 유수의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홍익대 갔습니다. 홍익대 갔는데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명지대나 또는 한양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바로 대학을 가기보다는 훨씬 더 쉽게, 손쉽게 갈 수 있고, 또한 손쉽게 간 만큼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단점은 뭘까요? 3년이라는 재직 경력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무 먼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요걸 좀 더 학생들 대학 진학에 있어서 좀 더 가시적으로 좀 더 이렇게 진학을 시킬 수 없을까?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정말 최고로 노력하고 계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학 진학, 작년에 3학년, 올해 2월에 졸업한 3학년들의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현재 4년제 대학 23명, 2년제 대학 33명에서 총 56명이죠. 56명. 그리고 아까 취업을 한 친구가 107명. 다 합치면 2명 빼고 대학과 취업 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 취업한 애들 중에 그만둔 애도 있고 대학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학과 취업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진학에 있어서 4년제 대학의 비율이 좀 낮다라는 거죠.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4년제 대학에서 좋은 대학들은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름이 없는 저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도 있거든요. 그런 대학들도 많은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현재 저희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좀 더 우리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래서 대학 진학을 시킬 수 있는 합격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좀 지도해 주고 계시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4년제 대학을 갔는지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작년 입시 결과. 그러니까 올 2월에 졸업한 비즈니스과 학생이고요. 개운중학교 83%에 우리 학교로 입학했습니다. 입학한 아이인데 정말 내신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거의 패션 비즈니스과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은 이 친구는 광운대 국제통상무역과에 수능으로 간 게 아니고요. 수시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끼리 경쟁인 전형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학생은 솔매중 21%에 해당되는 학생인데 이 친구도 패션 비즈니스과 학생인데요. 대략 한 30% 정도의, 우리 학교 30% 정도라고 하면 반에서 한 7, 8, 9등 정도 하는 그 정도 하는 친구가 수시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가천대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도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또한 생활기록부에도 풍부한 학생의 활동 기록들이 나와 있어서 전공 적합성이 맞아야만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학생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과 학생인데요. 상경 중 87%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예, 대략 60%, 70% 이런 정도의 내신 성적이면 100명 중에 70등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에서요. 이 정도 내신 성적이면 사실 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특성하고 특별 전형으로는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런 친구들은 이제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이렇게 담임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셔서 합격을 시켰고요. 또 이제 웹 디자인, 지금 우리 학교에는 미디어 디자인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학생 같은 경우도 삼각산 중 52%에 해당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거의 뭐 1등을 놓치지 않는 이런 학생도 이제 특성하고 특별 전형으로 성진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를 갔습니다. 자격증도 많죠. 웹 디자인과 학생이고요. 태랑 중 66%에 해당하는 학생인데 동일하게 반에서 한 3, 4등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도 홍익대 자율전공학부인데 홍익대 중에서도 이제 세종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이제 자율전공학부로 합격을 했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이 친구도 뭐 반에서 한 뭐 3, 4등, 4, 5등 정도 하는 친구인데 공릉 중에 48%인데 이 친구도 대신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과인데 이 친구는 사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담임선생님이나 학과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의 실력에 비해서 좀 안 좋은 대학을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다른 지원한 곳이 좀 이렇게 탈락을 했죠. 떨어졌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특성하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을 모집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해마다 경쟁률이라든지 성적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이렇게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이 없었던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은 공릉 중인데 이 친구는 좀 특별한 게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해서 연세대 중어중문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내신 관리 잘 했고요. 또 면접이라든지 자소서를 선생님들께서 엄청나게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계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과목 수업 들어오시는 국어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가정 선생님들도 기술 가정 선생님도 이 학생의 자소서라든지 이것들을 봐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인데요. 이 제품과 학생인데 이 친구도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학급에서 뭐 2, 3등 하는 친구인데 경동대 디자인학과 갔으니까 그렇게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경동대가 사실 그러니까 의정부 지나서 양주 쪽에 있는데 이 경동대가 사실 인서울과 거의 뭐 유사합니다. 저희가 서울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경쟁률이 좀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내신 성적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그런 기회 전형에서 상명대 의료학과에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합격을 했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특별전형이 아니라 우리 특성하고 특별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좋죠. 그런데도 이제 이 친구는 무대 미술이라는 미대 쪽 공부를 따로 실기 전형을 따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의상과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숙대 의료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성하고 특별 전형이나 또는 실기 우수자 전형 또는 특별한 본인의 어떤 학교에서의 활동들을 기록해서 학종으로 많은 학생들이 4년제 특히 인서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묻겠습니다. 물론 내신 성적 좋으면 담임선생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학생들의 수시 입시 지도를 해주십니다. 내신 성적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디자인 실기가 우수한 학생들은 실기 점수가 높은 대학 쪽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네, 반에서 1등부터 한 4, 5등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의 아이들 그리고 실기 학원을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전문대로라도 가라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고 또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방으로 갈 게 아니고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최소한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성대, 명지대, 숭실대 본인이 가고 싶어 한다면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대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한성대, 명지대, 숭실대의
계약학과에 입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계약학과는 3학년 때 갈 수 있는 편입으로 갈 수 있는 학과입니다. 계약학과는요. 그리고 이 한성대 명지대 숭실대의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었다는 뜻에서 계약학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맺은 산업체에 우리 아이가 취업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우선 숭실대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3학년 때 입학을 할 수 있거든요. 계약학과는 3학년 때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학과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대랑 우리 학교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뭐냐? 안산대 경영학과의 산업체 위탁과정이라는 건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면 안산대 다니면 안산대에서 너희들의 편의를 봐줘서 딱 하루만 수업할게. 딱 하루만 오프라인 수업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이든 아니면 과제로든 해서 너희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전혀 부담 가지지 않게끔 해줄 테니까 안산대에 들어와 이겁니다. 그럼 안산대 우리가 경영학과를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원하면 무조건 합격시켜줍니다. 여기는. 그래서 갔습니다. 안산대가 어디든지 저 끝에 있어요. 4호선 끝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갑니다. 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 들으면 되니까요. 수업 듣고 2년 동안 70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70학점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은 4년 동안 졸업하는 학점이 140학점입니다. 그러니까 140학점 중에 70학점, 딱 1, 2학년 동안 70학점만 이수를 하면 안산대에서 책임지고 숭실대로 편입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랑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내 졸업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지난 다음에 누가 그 책임질 거야? 학교가 책임질 수 있어? 맞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 학생을 계속 추적 관리해 줄 수 없으니까 안산대를 우리가 믿고 보냈으니까 안산대에서 책임지고 숭실대로 보내달라라고 협약을 체결했고 그걸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그래서 안산대에서 숭실대로 편입이 되면 숭실대는 벤처경영학부로 입학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부터 2년 동안 벤처경영학부에서 수업을 듣는데 앞서 얘기했죠.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안산대에서는 숭실대로 보낼 때 산업체에 재직된 경력이 최소 10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대에서도 재직자 학생을 뽑아서 입학을 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곳, 일을 하면서 안산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숭실대에서도 일을 하면서 계속 숭실대를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숭실대 벤처경영학부 학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이 과정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 3학년 학생 중에 14명의 학생이 희망을 해서 저희가 안산대와 관련된 미리 사전 이 학점을 이수하게끔 프로그램을 이런 방학 때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명의 학생이 안산대를 지금 입학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벤처 경영 이쪽 아니야. 저는 그쪽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좋아. 그러면 디자인으로 가져야 됩니다. 디자인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7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0학점을 두 군데 한성대 디자인 아트 교육원이라고 한성대 내에 있는 학점제 기관입니다. 그리고 명지대 시간제 별도 입학이라고 해서 명지대 시간제 별도반이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 내에 있는 또는 한성대 내에 있는 이 기관에서 70학점의 대학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이 한성대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학과나 또는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융합 디자인과로 계약학과로 편입을 시켜주는데 똑같습니다. 아까 숭실대처럼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어디서 책임져 주냐? 한성대 디자인 아트워 그 다음 명지대 시간제 별도에서 책임을 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성대 디자인 아트 교육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한성대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학과뿐만 아니라 앞서 뒤에 있는 명지대까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디자인이고요. 선생님, 분명히 한성대 디자인이니까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을 입학시키는데 한성대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학과는 안 보내요. 컨설팅 학과지만 실제로 수업은 디자인 쪽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커리큘럼, 교육과정이 짜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년 동안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한성대 디자인 아트 교육원과 연계되어진 한성대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학과에서 디자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학과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대략 한 2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계약학과의 장점은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서 학생이 등록금을 50% 내고요. 나머지 50%의 등록금을 누가 내냐면 기업이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등록금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 학과의 등록금은 정부가 85%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대략 한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성대 스마트 팩토리 학과, 컨설팅 학과도 상당히 매력적인 대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3개의 계약학과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VMD과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비주얼 MD과 학생들 중에 서울대에 입학하고 싶어요 라는 학생이 있다면 그 중에 우리 학교에서 딱 한 명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무조건 합격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뭐냐면, 학교는 취업도 그리고 진학도 결국 학생의 진로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원하는 그 진로를 원하는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결과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대학 진학 프로세스도 우리 학교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학과장님들과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대학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디자인 아트 교육원이든 명지대 시간제 별도든 안산대든 너희들도 학생 정원을 채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최종 목표는 한성대, 명지대, 숭실대라는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 4년제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니까 서로 목적이 맞으니까 같이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야 사실 더 신뢰성을 갖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는 우리 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 설명회 때는 실제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